으로 증가시키는 거는 그걸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돈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내로 자료집을 냈습니다만 이 연구에 필요한 연구시설 장비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미래부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지금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에서 2777점,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2조 776억 원에 해당하는 그 장비가 부실하게 운영 관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도입 단계에서 어떻게 이 장비를 쓸 거냐 이런 보고서를 놓고 구입해야 되는 5억 원 이상 장비 55건이 보고서 없이 구입을 했어요. 275억 원 상당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도시 일단 구입한 거예요. 두 번째, 구입해 놓은 다음에 쓰고 있지 않은 장비가 21%예요. 유효 장비, 불용 장비. 이거 사놓고 쓰지 않는 거예요. 뭡니까? 세 번째, 장비를 구입할 때 한 연구기관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연구소가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한 목적으로 구입한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공동 활용 실적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46.6%입니다. 반도 안 돼. 재밌는 거는요. 어떤 연구원은 연구과제 종료일이 12월 31일인데 장비가 12월 20일에 들어와요. 어떤 데는요. 16건의 연구 장비가 연구 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구매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장비들을 구입하고 운용해서야 되겠습니까? 2조 가까운 돈이 장비에 구입되는데 부실하게 운용되거나 안 쓰거나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그 미래부에서는 그 연구 장비에 대해서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우상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장비들이 관리 미흡이나 부실 우려가 뭐 그렇게 질문해서 다 답하실 텐데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통 우리가 국민 돈을 잘못 썼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이 중에요. 17건은요 좀 장비가 없어졌어요. 이런 거는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원금을? 근데 그 이후에 징계도 안 하고 예산을 회수도 안 해요. 그냥 막 눈먼 돈이에요. 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종합 대책을 만드셔서 확인 구간까지 어떻게 앞으로 이거를 잘 관리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또 잘못 관리된 데는 어떻게 불이익을 줄 건지 반드시 저에게 확인 구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네, 알겠습니다. 네. 화면 좀 띄워주세요. 단통법 시행 이후에 이용자 차별이 정상화돼서 시장이 부분적으로 정상화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 주제 중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목적은 관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구조의 원인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저게 지금 2012년 삼성전자가 공정위에 제출해서 한 문건인데요. 맨 밑에 네트 가격이 24만 원입니다. 대리점 마진이 4만 원이 4만 4천 원. 마진을 합친 가격은 29만 원 5천 원이에요. 출고 가격은 갑자기 94만 원을 띱니다. 바로 이겁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보시면 이건 삼성전자가 저에게 보고한 자료인데요. 갤럭시 노트 4를 팔면 미국에서는 32만 원에 실제 구입할 수 있는데 AT&T가 우리나라에서는 79만 6천 원에 판매한답니다. 본인들은 보조금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미국의 소비자는 같은 제품을 32만 원에 구입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79만 원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2.5배 정도 되죠. 다음. 이게 왜 그런가 구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구조를 완전히 파악을 했어요. 자,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 납품을 할 때 최저가 70만 원을 보장받습니다. 지원금이 물론 가지요. 판매 장려금이에요. 이동통신사는 나중에 캐피탈을, 뭡니까? 소비자들이요. 여기 이동통신사는 이 고가의 핸드폰을 이 소비자의 고가요금제에 연동을 시킵니다. 고가폰을 사야만 고가요금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할인을 많이 해주는 것처럼 속이지만 실제로 단말기 할부금은 소비자가 다 냅니다. 자, 이동통신사는 캐피탈을 통해서, 이 할부니까요. 캐피탈을 통해서 70만 원, 대당 70만 원의 할부금을 송금해 줍니다.
완전히 이건 뭐 이런 그러니까 제조사가 얼마에 납품하든 70만 원 가격 보장받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윤을 보장받고 제조사는 이통사는 고가의 핸드폰이어야만 고가 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가 폰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고가 요금제 지금 이제 LTE 나온다면 1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완전 봉이에요. 이게 다 소비자가 지급하는 겁니다. 다. 이 유통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단통법 만들어서 시장을 정상화시켜도 가격을 인하시키지 않는 거예요. 제조사가 가격 인하시키지 않습니다. 이통사가 짜고. 이통사는 고가 폰은 자기 책임이 아니니까 소비자에게 고가 요금제를 받기 위해서 고가 폰만 팔도록 돼 있어요.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 인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문제는 미래부 방통위가 정보통신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그 취지하에 이 폭리 구조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어요. 어떤 제도도 도입하지 않아요. 보세요. 자, 단말기는 이렇다 치고 고가 요금제 보십시오. 장관님. 네. 옛날에 한국통신이 유선전화 팔 때 가입료 25만 원 받고 거기에 보면 기본료가 있어요. 그거 다 참여연대 노력으로 폐지시켰지 않습니까? 요금제의 기본료라는 것은 초기에 과도한 시설 투자를 회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요금제입니다. 사실상 2통 3사는 초기 투자 비용을 다 회수했는데 왜 요금제의 기본 요금이라는 게 아직도 있습니까? 정부가 재벌 대기업에 과도한 이익을 보장해 주면서 그것을 기업 경쟁력을 고취시킨다는 명목으로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영업상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고 해서 불공시 반대하는 것은요.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영업비밀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막는 겁니다.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영업비밀, 그게 영업비밀입니까? 소비자의 권리는 어디가 있어요? 장관님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가계통신비가 인하되겠어요? 네, 그 단통법에 보여주신 표는 아주 유익했습니다. 고가폰과 고가 요금제를 연계해서 소비자에게 높은 통신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통법은 바로 그러한 구조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 요금제에 관계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며칠 되진 않았지만 시장 동향을 분석해 본 결과 고가 요금제의 가입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고가폰의 매입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아니 그것은 시장에서 그 가격이 안 싸지니까 안 사서 판매가 주는 것이지 이 구조가 바뀐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시장에 맡겨놓는다고 해서 이 담합 구조가 이 3자 담합 구조가 바뀔 리가 없기 때문에 통신요금이나 단말기 요금 인하를 위한 적극적 시장 개입 정책을 정부가 펴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네, 확인 국가까지 좀 보여주시고요. 세 번째, 장관님께서 청문회에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산하기관에 임명하지 않겠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인터넷진흥원 3명이 비딩을 했는데 2분은 연구 실적도 많고 이 업계 경험도 많은데 백기승 후보는 전혀 전무한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인터넷진흥원장이 될 수 있었습니까? 장관님이 임명한 겁니까? 네, 제가 임명권자입니다. 근데 그럼 왜 말씀을 바꾸셨어요? 뭐 말을 바꿨다고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인터넷진흥원은 내용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뭐라 그러나 그 연구 논문을 많이 쓴다거나 기술적 그 어떤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뭐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은 업무 조정 능력이라든가 또 글로벌 환경에서 타기관과의 협조라든가 또는 예산과 인원 또 지방 이전 등을 해서 상당한 정무적 능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했습니다. 말씀을 하시지만 청와대 낙하산 인사를 막지 못하신 것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의 표시를 꺾으신 것으로 보고 책임져야 된다.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 기관에 자꾸 이렇게 청와대 인사 낙하산을 막지 못하신다는 소신이 없으신 거죠. 앞으로도 계속 하시겠어요? 앞으로 받으시겠어요?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앞으로도 제가 인사하는 분에서는 그 자격 요건에 맞는 인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비를 구입할 때 한 연구기관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연구소가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한 목적으로 구입한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공동 활용 실적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46.6%입니다. 반도 안 돼. 재밌는 거는요. 어떤 연구원은 연구과제 종료일이 12월 31일인데 장비가 12월 20일에 들어와요. 어떤 데는요. 16건의 연구 장비가 연구 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구매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장비들을 구입하고 운용해서야 되겠습니까? 2조 가까운 돈이 장비에 구입되는데 부실하게 운용되거나 안 쓰거나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그 미래부에서는 그 연구 장비에 대해서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우상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장비들이 관리 미흡이나 부실 우려가 뭐 그렇게 질문하시 다 답하실 텐데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통 우리가 국민 돈을 잘못 썼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이 중에요. 17건은요 좀 장비가 없어졌어요. 이런 거는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원금을? 근데 그 이후에 징계도 안 하고 예산을 회수도 안 해요. 그냥 막 눈먼 돈이에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종합 대책을 만드셔서 확인 구간까지 어떻게 앞으로 이거를 잘 관리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또 잘못 관리된 데는 어떻게 불이익을 줄 건지 반드시 저에게 확인 구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네, 알겠습니다. 네. 화면 좀 띄워주세요. 단통법 시행 이후에 이용자 차별이 정상화돼서 776억 원에 해당하는 그 장비가 부실하게 운영 관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도입 단계에서 어떻게 이 장비를 쓸 거냐 이런 보고서를 놓고 구입해야 되는 5억 원 이상 그 장비 55건이 보고서 없이 구입을 했어요. 275억 원 상당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 없이 일단 구입한 거예요. 두 번째, 구입해놓은 다음에 쓰고 있지 않은 장비가 21%예요. 유효 장비, 불용 장비. 이거 사놓고 쓰지 않는 거예요. 뭡니까? 으로 증가시키는 거는 그걸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돈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내로 자료집을 냈습니다만 이 연구에 필요한 연구시설 장비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미래부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지금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에서 2777점, 금액으로 환산하면은